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오늘 시장의 이슈 보겠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께서는 금통위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신일섭 소장은 테마공원의 네버랜드. 오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침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 좀 주는 시그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장 영향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훨씬 더 뛰어나신 아닙니다. 연구원님께서 잘 대표님. 전 직장 계셨던 분이 그렇군요. 유명하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얘기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저희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은 앵커님께서 미리 벌써 예고를 하셨죠.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올해 초부터 얘기를 했어요. 뭐 채권 참여자들이 다 8월 인상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초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예지력은 있으신 분이고 그런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일단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뭐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라는 쪽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일단 유동성 관련된 위축이 먼저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러면 그만큼 시장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더 보여주느냐. 이 두 가지의 시속 게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무게를 두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부 의도가 어디에 더 무게를 뒀느냐라고 봤었을 때 금리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오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 좀 더 컸죠. 솔직히 대선 기간 앞을 두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타격은 서민이 가장 많이 입을 텐데 이를 무릅쓰고도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여기에 더 무게를 둔다고 하게 되면 그 반대쪽 면에서 경기는 괜찮다라는 측면들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어떤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또 많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금융주죠.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조가 이를 통해서 엄청난 호재다 이게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꾸준하게 변화가 오면서 어느 정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향 쪽에 금리의 변화를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자체적으로도 주가의 메리트죠.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서히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단순하게 은행주만 보는데 은행주보다 보험주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측면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어떤 꾸준히 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보험주들 이쪽들도 특히 뭐 손해보험회사라든가 이런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요즘 금융주들의 흐름이 계속 바닥권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금리 인상 기대감을 조금씩 반영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기저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이런 보험주들은 꼭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담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예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는 드리고 있는데 근데 아마 이게 시세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빠르게 그래서 뭐 이걸로 단기간에 20% 먹겠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시점 쪽에서 또 하나 노릴 수 있는 게 배당이죠. 대부분의 금융주들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오르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뭐 3% 4%대 가까이 되는 상황 쪽에서 이를 안전마진으로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은행주나 보험주 쪽에서 한 종목 정도는 담아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보험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전에 그 홍남기 부총리가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먼저 당근을 주고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채찍을 좀 했습니다. 이자 내야 되겠네요. 지원금으로. 그걸로? 네, 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보험주 사서 또 이자 갚으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에 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 신일섭 소장의 기회는 테마공원의 네버랜드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흥미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테마공원이 개장이 된 것 같고 테마공원, 테마가 많다. 서울랜드나 롯데월드는 폐장 시간이 있으나 여기는 지금 폐장 시간이 없다.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화려한 종목 장세라고 했는데 이게 바꿔 말하면 쫓아다니기 힘든 장세예요. 이게 너무 빨리 시세를 내고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특징주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게 고점이 될 수가 있다. 방송에서 말하는 순간 그거는 반드시 고점입니까?
구본길 선수의 의심하지 마라는 지금 유행어가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세요. 예. 항상 의심해. 알았죠?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어쨌든 테마가 굉장히 매일 바뀌면서 활발한 건 사실이에요. 오늘은 네. 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전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아, 국내 상장? 국내에 중국 상장된 기업. 중국 기업들. 어디인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정말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이라면 중국 기업이라면 왜 우리나라에 올까요?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막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뭐 의문의 자 일패입니까? 정말 1등을 한다면 나스닥이나 다우에 가겠죠? 가고 왜 싶겠죠? 코스피를 왜그 알리바바가 우리나라에 오나요? 텐센트 홀딩스가 우리나라에 오나요? 자, 우리나라에 상장된 그 저희 국내 상장 중국 주식들 이름을 보세요. 헝성그룹, 윙이푸드, 오늘 오르는 것들이에요. 컬러레이, 로스웰, 오가닉티 코스메틱, 골든 센츄리. 자, 굉장히 생소한 기업. 좋은데 왜요? 아, 좋아요, 이름이? 가지고 계신 분들 들으시면 이름이 약간 서운하십니다. 홍콩 영화 같은 건데. 예. 자, 예전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지금 영화도 나왔잖아요. 중국 특히 이양홀딩스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출시가 되었는데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둬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보시면 막 1년 365일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그 회사에 잠입해가지고 막 취재를 했는데 전혀 그 언론에 나온 거랑은 전혀 다른 쥐구멍 가게 같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오늘 어쨌든 오르기 때문에 제가 팩트로 설명을 드리긴 하나 이거를 네. 막 투자를 하라고 설명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코로나19 지금 음악병실 관련주 원방테크 지금 상한가 간 거 있고요. 그리고 야놀자 상장 관련도 있죠. 여기 아까 뭐 금융주가 나왔는데 금융주가 이러면 좋아요. 그죠? 금융주가 우리가 답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금리가 인상돼야지만 오르지만 그게 한참 걸려요. 보험주도 뭐 금리 인상되는 게 좋은 게 왜 좋은 건지는 아시나요? 왜 좋은 건지는 아세요? 어떤 거요? 보험주가 왜 금리 인상이 되면 좋은지 알고리즘은 아시고 계신 거예요?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이 되면은 장기 투자 금액을 계속 금리 높은 그 자금을 운영을 해가지고 늘리고 보험료는 조금씩 싸게 지급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이 야놀자 관련주잖아요. 그럼 이러면 답답한데 이슈가 껴가지고 탄력 있게 올라요. 이런 거에서 뭐 잘 하시는 분은 좋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핀이나 뭐 여행 관련주도 오르고 있고 어쨌든 지금 테마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투자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 투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메뚜기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 어려워요. 하지만 늘 기회는 있죠. 그 대안은 우리 두 분께서 찾아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기회를 엿보겠습니다. 기회일지 아니면 기회가 아닐지 NC소프트. NC소프트가 오늘 급락하고 있지만 이외의 게임주들은 또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엇갈리는 게임주. 기회일까요? 두 분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기회가 아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김민수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게임주 사면 안 됩니까? 게임주가 아니라 NC소프트 NC 게임주죠. 소프트, 네. 어제 또 예전에 리저씨들이죠. 네. 네. 한참 한 군주 하셨던 분들한테 남겨봤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 할 거냐? 네. 딱 한마디 오더라고요. 망. 아, 그래요? 네. 망했습니까? 재미가 없군요, 예, 진짜로. 원래 블레이드 앤 소울이란 게임이 예전부터 그렇게 IP가 강한 쪽은 아니었는데 혹시나 이번에 NC소프트가 오랜만에 어떤 새로운 게임을 내다 보니까 기대감은 컸었는데 사전 예약도 한 740만 명인가 뭐 이 정도까지 되면서 상당히 높았던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는 12개 서버만 혼잡하고 나머지 서버들은 원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전에 오딘이 보여줬었던 흐름과 반대로 보게 되면 혼잡으로 계속 뜨죠. 접속을 못합니다. 한 그렇군요. 3분 걸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에 게임주를 파악할 수 있는 인기도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NC소프트의 고민은 과거의 리니지를 이렇게 리니지 이탈 고객들이 네. 뭔가 다시 끌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는데 네. 이쪽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군요. 기대할 수 있는 게 리니지 W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게 또 잘 될까에 대한 의문도 같이 남아지면서 예. 아마 3분기는 생각보다 2분기보다 더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 들어갔던 판관비들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우려도 같이 반영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냥 검사 팬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상대적으로. 것 같고요. 예. 네, 그런 쪽에서 변화들로는 NC소프트는 앞으로의 동향은 좀 그렇게 썩 좋게는 못 보겠다라는 그렇군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그 NC 소프트 게임하다가 4시간 하고 마우스 던지셨다고. 마우스 예. 던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야말로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 회사 아닙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과도한 게 아닌가? 이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두 분의 의견 모두 일치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왜 투자 매력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요.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는 예. 어떤 우리가 믿을 만한 마지노선이나 지지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NC소프트 같은 시가총액은 솔직히 기술적으로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떤 조막선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위험하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에서 13년도 위기 이후에 두 번째 맞는 위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NC소프트 창사 이래. 왜냐하면 이때 2011년에서 13년도에 왜 이렇게 빠졌을까 NC소프트가? 왜냐하면 2010년도에 갤럭시 S1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 뒤에 스마트폰 시대가 오죠. 그래서 NC소프트의 게임은 PC에서 가동하는 것을 그 당시에 갤럭시 S1은 1, 2 이런 데는 사양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리니지를 돌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가 갔냐? 2011년부터 엄청나게 갔던 게임 회사 컴투스. 컴투스가 13,000원에서 19만 원을 갑니다. PC에서 못하는 거 간단히 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들, 골프 게임이나 프로야구 같은 거 있죠. 네. 그래서 컴투스가 이렇게 갔어요. 네. 그때 NC소프트가 다 위기에 빠졌다고 했죠. 예. 모바일로 전환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다 그거를 극복하고 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2선이에요. 예. 거기서 120만 원, 130만 원 목표 주가 보고서 나왔을 때 100만 원 이때가 거의 이 라인의 고점이었고 지금 이격을 좁혀서 벌린 것까지는 좋았어요. 벌린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살려면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20개월 선이.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올라올 때부터 규칙이 있거든요. 뭐 이게 영원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시가총액의 회사들은 이런 걸 한번 규칙을 볼만해요. 2016년, 17년, 18년, 20년 전부 다 20개월 선만 가면은 저점이었잖아요. 지금 네. 거길 깼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리니지 W를 굉장히 급작스럽게 출시하려던 이유도 제가 네. 보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가차 논란이죠. 가차 논란. 뭐 운동회 때, 예. 지금 시간이 없죠. 네. 운동회 때 뭐 박 터트리게 하면 거기 뭐 얘들한테 뭐 그 꽃가루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 박을 열심히 사갖고 터트렸는데 꽃가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차 논란이 있는 가운데 블레이드 앤 소울2 제가 지금 자유 게시판 계속 새로 고침하다 나왔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아, 그랬어요? 예. 진짜 안 한 1,000개 봤거든요. 들어가시는군요. 글 1,000개 봤는데 1,000개 중에 좋은 게 한 개도 없었어요. 1,000개가 다 나빴어요. 렉이 너무 자주 걸리고 아이템을 샀는데 도착을 안 나와가지고 우편으로 예. 3일 뒤에 도착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20개월 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뭐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오딘 바랄라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급작스럽게 된 것 같아요. 예. 그걸 이겨보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펄어비스는 왜 급등을 하냐. 그래서 붉은 사막이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했거든요. 붉은 사막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개발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연기를 했다. 맞습니다. 그냥 이 솔직함이 이게 먹힌 것 같아. 지금 예. 보기에는. 네. 반사적인 이익이죠. MMORPG 쪽에서 결국 갈 때는 오딘이라던가 붉은 사막이라던가 리니지 2 그리고 지금 여기 그거밖에 없죠. 블레이드 앤 소울 2밖에 없는데 갈 때가 이제 빠져나갈 때가 오딘 아니면 붉은 사막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쏠렸다. MMORPG가 다 나쁜 건 아니고 NC소프트가 나쁘기 때문에 네. 반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게임주에서 하시려면 네. 펄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주를 일단 탈출을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게임주의 대장주가 바뀝니까? 오늘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주 그리고 크래프톤까지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많이 빠지면 좀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셨더니 파피용님께서 조정과 하락은 구분해야 한다라고 아주 또 현명한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단 지성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 많이 올려주십시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했던 MLCC에 대한 우려를 이제 다 해소를 한 걸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표님의 의견만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좀 집단지성이 안 살아나는데. 네. 근데 일단 네. 최근에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일단 가장 강력한 경쟁자죠. 무라타가 공장을 맞아요. 딱 멈췄습니다. 일본에서 공장을 멈췄죠. 네, 그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을 받겠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대만에 또 야교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집 저항기를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선순환 효과는 삼성전기에 좀 더 수익성으로는 좋을 수 있는 관점들인데, 근데 지금 최근에 또 MLCC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전기차 관련된 쪽이 좀 많이 출하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삼성전기도 많이 좀 위축됐었는데, 이러면 일단은 반사이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가격과 이제 물량 흐름들이 조금 더 확산되는 쪽의 흐름들을 기대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생각보다 3분기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인데, 근데 이게 장기화되는지 여부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떤 위축됐던 부분들이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지켜보시되, 탄력은 오히려 사막 컨덴서 같은 종목들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쪽도 그렇군요. 한 번쯤 같이 라인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업황에 관심을 갖는다면 사막 컨덴서 쪽이 좀 더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네, 집중적으로 지성을 발휘를 해주셔서 네, 대표님께만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